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사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데 상층 말고 중하층에서 열심히 육생량을 벌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은 맞이하는 자가 돼서 이제 아쉬워 찾아온 사람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준다는가 그런 게 이제 정신량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생시대 용어 총정리에 육생량, 정신량, 인생량, 활동해줬지, 운용해줬지, 업그레이드 시대, 기타 등등에 대한 걸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어저께도 법문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요. 상층이 하층과는 절대 안 만나요. 하층이 있는 곳에 상층은 꼬리도 안 미칩니다. 상층이 가는 곳은 건물이 삐까번쩍해. 누가 언제 어느 때 왔다 갔는지도 몰라. 하지만 중하층이 있어. 중하층. 중층은 하층과도 만날 수도 있고 상층과도 만날 수 있는 게 이 중층이에요. 그래서 이 중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몸통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 실생활의 이 지구상의 몸통은 가의 몸통이라 일컫는 소련이 있고 핵심 몸통이라 일컫는 중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에너지원을 본다면 가의 몸통이라 일컫는 이 러시아는 그 우리 두만강 쪽으로 해서, 두만강은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응?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인해 갖고 저기 서양 가지 유럽 쪽으로 뻗어나간다고. 이 가의 몸통의 에너지원은 30%는 뿌리요, 70%는 가지권에 두고 있어. 하지만 핵심 몸통인 중국은 압록강을 송해 있는데 이 압록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그리고 이 70%의 기운을 뿌리걸 가지고 가서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너머에 있는 동남아 극권의 에너지원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 오장육부의 작용도 잘 봐요. 먹는 것만 먹어서 내가 소화가 될까? 또 우리는 먹는 것만 먹고 이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유권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기운에 따라 갖고 운동을 안 해도 먹는 걸 많이 먹어도 자연 소화시켜갖고 우리는 육을 건사시키는 것이고, 운동은 죽을 똥 살 똥 운동해서는 안 돼요. 운동선수가 빨리 죽는 이유는 저마다 개인의 DNA, 이 육에도 수명이 있어.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을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 건강을 하는 것이지, 젊은 날에 그 스포츠 하는 이들이 죽을 똥 살 똥 운동에 매달리다 보면 육의 수명이 다 해갖고 오래 살지 못해. 그래서 가장 수명이 작은 직업이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에요. 육의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지. 운동은 가장 적절히 하는 것이고, 그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노년 시절로 나타나 몸 쓰는 법을 나타나잖아. 어린 시절은 몸을 쓰기 위해 기기부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하는 거고, 또 젊은 시절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행위 현장에서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돼. 바쁘게 움직이는 건 뛰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관계를 많이 갖고 많이 갖는 만큼의 내 육신이 바빠지잖아. 바빠지는 만큼 움직이면 적절히 내 운동도 됩니다. 그리고 젊어서 그렇게 나의 육신을 썼으면 노년에는 쉬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노년에 죽어도 나는 달리기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해요. 뛰는 운동 하지 못하게. 산책, 산보, 사색할 수 있는 걸음만 걸어도 좋고, 또 때로는 어느 한 산 정도 한번 이렇게 밟아만 줘도 건강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생양, 내가 그랬죠.
보이는 만물의 육생량을 인기가 인욕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만나.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 사회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직장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고 또 육을 건사시키고자 간판을 걸어놓고 저마다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운용의 주체가 어떻게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인 거지. 육생량만 줘서는 못 잡아 나간다고 그랬어. 육생량에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건 정신량 말이라는 것이죠. 나의 업은 말로 사회에 나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의 처음 말로써 너의 이로움을 줬다라면 이 말은 공적으로 남아. 하지만 육생의 재산의 공적은 안 남아. 지금까지로 유명한 이들, 역사책에 남는 이들, 재산을 갖고 남는 이들은 없어요. 그 업적이라는 것이지. 업적. 그 업적은 말로 이루어내는 것이지. 삼국지에 보면 와룡방추 있죠. 와룡방추. 와룡은 제갈량이고 방추는 뭐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이들이 뭘로 천하통일을 했어요. 말로서 천하통일을 했어. 그만큼의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이로움을 주었던 게 물질이 아니야. 말이었지. 그렇지만 이 권력과 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그를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량은 말이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래, 육생량으로 인연을 불러들였다면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은 말이라. 이 따뜻한 말한 마리가 너와 나를 통하게 만들어요. 이 따뜻한 말한 마리는 어떠한 흔적도 없이 내 뇌리에 남아있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는 하지만 육생 그 물질은 지키기 위해 창고를 지어놓고 전전긍긍하지 마. 내 정신량으로 먹었던 따뜻한 말 한마리는 창고가 필요 없어. 걸어 다니는 내 자신이 창고야. 누구를 통해 무엇을 배워갖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정신량, 말 한마리인 것이고, 하층은 하층대도 하층끼리 만나서 살아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찾아가는 자와 맞이하는 자가 있어. 이에 걸맞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착각을 해. 나는 하층인데 상층과 어떻게, 상층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아쉬운 자로서 상층의 이로운 자를 만나러 가면 이 상층에 이끄는 대로 하층은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신개혁은 상층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하층이라 하더라도 서민들은 서민들의 삶이 있고 중상층은 중상층들의 삶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층이 중층을 만난다면 하층은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 아쉬워 찾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다하는 게 아니고 중층에서 이끌어가는 만큼에 이끌려 살아가면 되는데, 과연 그러한 운용의 주체를 이 사회가 얼만큼 있는가. 또 그러한 운용의 주체를 만났다면 나는 그러한 운용의 주체를 통해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또 뒤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하층이 간판을 걸어 놓으면 아주 상층이 찾아갈 것 같아. 안 가. 이름 있는 유명 백화점에 가갖고 하층에서 1,000원에 파는 거, 건물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은 거기에 들어가면 1,000만 원, 1억 주고 산단 말이야. 그게 상층과 상층이 교류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찾아는 오겠지. 근데 상층이 직접 하층이 가게 하는 데를 찾아갈까? 안 가. 비서보네. 거기서 진정 하층이라 하지만 이로워 맞이하는 자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그 생활에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안 봐도 알아.
저게 진실인지 여기서 보여주기 위한 행위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정신량입니다. 그리고 너보다 잘난 이가 찾아왔는데 그 잘난 이에게 무엇을 해주겠어? 있는 그대로 원하는 바대로 진솔하게 대하며 또 진솔하게 맞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흐트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층이면 하층과 그렇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하층이 상층만 너무 행복하지 못해요. 노예 생활 벗어나지 못해. 예전에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대. 진짜 하층은 기생충이야.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인데. 상층이라고 행복할까? 상층은 상층대로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고통이 따라간다는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여실히 드러났잖아.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